재미없지 비문학은. 그지? 선생님도 잠 안 올 때 내 비문학 영상 틀어놓고 자. 그냥 잠 잘 와.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 새끼가. 예전에 한번 틀어놓고 자는데 스르륵 잠드네 갑자기 졸지 마 이러고 어씨 내가 깨고 막. 아무튼 비문학은 상당히 재미없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2학기도 누군가에게는 2학기도 누군가에게는 2학기는 좋은 성적을 받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비문학 공부하면서 사실 우리가 수능적 요소를 병행하고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강의를 하고는 있으나 사실 여러분들은 수능이 좀 멀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제가 바라는 건 하나야. 비문학을 싫어하지만 마라. 이거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선입견을 가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못 해먹겠다. 비문학은 안 돼.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국어 목표 등급은 4등급이 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지금 등급이 4등급이다 5등급이다를 떠나서 내 목표 등급이 4등급인 애들은 없잖아. 그치? 이제 딱 그 마인드를 가지면 수업 내용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이게 고3 애들조차도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죠. 수업을 하다가 이제 고3 애들 수능 파이널 들어가잖아. 이게 너무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와.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그 다 아는데 못하고 어려우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밀어내니까 수능은 봐야겠고 비문학을 좀 해야 등급은 나오고 이걸 다 아니까 학원은 다니고 앉아는 있는데 앉아가지고 시선을 45도 각도로 떨어뜨려 이러고 있어. 와, 그 이제 환장하겠네. 그 감정 올라와. 나중에는 뭐 하는 놈인지. 그냥 싫어하지만 않으면 돼. 그냥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천천히 하면 그냥 어떻게든 돼. 근데 2학년 과정이 그게 중요해. 2학년 과정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2학년 처음 시작할 때 겨울방학 때였겠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 2학년 과정은 3학년을 준비하는 걸 병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준비가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이 마음의 문제야. 태도의 문제고. 싫어하지만 말고 밀어내지만 마세요. 하나만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글을. 지난 시간에 이거 똑같은 거 필기해 드렸을 거야. 글자를 읽지 말고 텍스트에 메시지를 정리해라. 선생님이 일부러 정리하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원래 정리하면서 뭐를 해야지 완벽한 걸까? 그 내용을 이해해야 완벽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휘림이랑 우리 과탐 얘기 잠깐 했잖아. 과탐 쉬워 어려워? 어렵지. 과탐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 시간에 과탐의 전문가인 선생님이 최대한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50분, 40분 동안 그 내용을 설명해도 어렵지. 그런데 수능 국어는 빨리 들어와. 과탐과 관련한 지문을 7분에서 8분 만에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해가 안 돼. 이제 수능 국어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게 내줘.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우리가 선영쌤 카톡인데 나는 궁금한 게 선생님 오늘 제가 학원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요. 카톡 몇 개 보내야 돼? 하나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어절별로 보내? 그 나도 모르게 현영쌤이랑 주로 이제 일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현영쌤한테 어절별로 보내. 현영아 카톡 오늘 카톡 혹시 카톡 학원에 카톡.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되네. 한 번에 보내는 거를 까먹었니? 에이, 누굴 뭐라 그러냐. 나도 그러고 보낸다. 우리 가온이도 나한테 카톡 보낼 때 있거든.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 가끔씩 초성으로 보내. 아빠 오늘 언제 오세요? 이걸 다 초성으로 보내.
그럼 뭐해 이제? 나 혼자 추론을 하기 시작을 해. 이쁜 언니? 뭐지? 그리고 미루가 가온이가 항상 보내는 게 있어. 그 소우인가 그 영화가? 게임을 시작하지. 그거를 캡처 떠가지고 꼭 보내. 뭐 하는 짓이야? 세종대왕께서 만든 아름다운 훈민정음을. 자,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해는 노력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좀 키워나가는 거지. 그때 이 텍스트의 메시지를 정리할 때 지난 시간에 했었죠.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글의 구조를 좀 염두하자.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려고만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식으로 외우라는 말 안 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문학을 가르칠 때 뭐해? 이거 외워라.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지. 문법 무조건 외우는 거고. 근데 비문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보려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멍 때리지만 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글자만 읽지 말라는 말이고. 뭐 구조를 염두하라는 말은 잠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문제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호준아? 문제가 나오면? 저 새끼가 기말고사 신경 써가지고 좀 좋은 점수 받았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나 봐? 이 학기 조져버려라. 어? 그렇지. 문제가 나오면 해결 정보가 나온다. 1문단에 있을 때는 1문단에 어디 쪽에서 글 전체의 화제가 나온다? 첫 문장에서 나온다. 나가. 어? 이거 어디? 자, A, B, C. 여기에 나온다 이 새끼야. 저렇게 나랑 안 맞아. 뭐 요런 것들 조금씩만 자꾸 신경 써보면 돼요. 그리고 신경 써보려고 하면 반복하다 보면 이게 돼요. 비문학은 많이 배우는 게 아니야. 만약에 비문학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 자체만을 가르치면 그 한 3시간이면 다 가르쳐. 그 3시간짜리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준으로 좀 단순하게 산수라면 1년 반 동안 염두하는 거야. 그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보려고만 하면 돼. 태도만. 생각을 떠올리라는 말을까지는 안 해. 이제 수업을 할 때 질문하고 뭐 호준이처럼 대답 못하면 이 등신아 나가지고 이거는 좀 자극점을 주려는 거지. 생각해 보려고만 하면 돼. 나중에 다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정보 이꼴 주요 정보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줬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출제 뭐 이렇게 쓸데없이 해맑아. 너는 뭐게 세상이 항상 즐겁고 행복해? 왜 웃는 거야? 너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연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직 우리 가온이가 이름이 뭐였지? 다솜이. 며느리 이름도 까먹었네. 우리 가온이가 다솜이 같은 애 만났으면 좋겠어. 좀 항상 웃는 사이. 이건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야, 너랑 닮았는데? 자, 그래서 출제 예감만 계속 생각해주면 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PPT 띄워서 했지. 오늘 안 띄우는 이유가 좀 해보려고. 이 PPT를 띄우면 칠판 활용 공간이 좀 부족해지고 뭐 여러 가지 필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빡빡해져서 좀 안 띄우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집중을 PPT가 없으면 여러분 집중도가 떨어지면 안 돼. 잘 따라오셔야 돼.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읽을까 해가지고 밑바닥에 이제 지문 구조 틀 했었죠. 아까 잠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호준이한테 물어봤던 거. 1문단의 아래쪽에서 뭘 찾아라? 그 기둥 그려져 있는 거. 그거 필기 안 돼 있어? 너한테 물어본 거예요. 1문단에서 뭘 찾아라? 1문단의 주로 어디에 나온다? 저 바본가?
1문단에 어디에 나온다? 내가 오늘 수업하면 다음 주에 나는 울란바토르에 가 있을 거야. 짜증나게. 아우, 씨, 울란바토르는 개똥 같은 징기스칸 씨발. 그래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하고 싶어. 오늘 수업하면 우리 2주 후에 만나. 왜 좋아해? 그래서 호준아, 오늘 우리 즐겁게 수업하자. 1문단이 어디에 나온다? 개새끼야. 왜 네가 나한테 짜증을 내? 네가 대답을 못했었잖아. 그 다음에 본문에는 그 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온다. 그치?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는 좀 정리를 해주는데 의의나 한계 같은 거 있으면 조심해라. 막연하게라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면 되는 거야. 다시 질문할 거야. 호준아, 1문단에 뭐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밑에 나온다. 자, 그럼 우리 10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자. 방금 이야기한 그 2페이지 지문 구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대충 이렇게만 그려볼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원래 이 10페이지를 좀 미리 읽고 풀어오세요라고 숙제를 내줬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내줬어. 같이 하면 되지 뭐. 10페이지 선생님이랑 읽어보자. 왜 양지는 음지보다 따뜻할까? 뭐가 나왔어? 질문이 나왔죠? 그러면은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대답이 나와야지. 그지? 왜 양지는 음지보다 따뜻할까? 대답이 나와야 돼. 그 대답이 뭔지를 찾아봐. 질문이 한 번 더 나와. 그지? 그리고 나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 줄이지. 그러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과 빛의 정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지문은 뭐부터 설명하겠다는 거야? 열과 빛의 정책. 그러니까 열이 뭐고 빛이 뭔지를 뭐 해주겠다.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리고 이 열과 빛의 정보를 활용해서 무엇을 설명해 줄까? 따뜻한 이유를 뭐 해주겠다? 설명해 주겠다. 왜 두 번째 질문을 잠깐 볼까? 태양이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어떻게 적절한 매질도 없는 우주 공간을 건너 먼 지구의 물체들을 데울 수 있을까? 뒤에 문장이 기니까 안 적을게. 그 부분을 뭐 해주겠다?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야. 구조를 염두하고 생각해봐. 이 문단에서는 뭐 설명해 줘야 돼? 이 문단 내용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요게 나와야지. 단순한 질문 해볼까? 열 설명 먼저 하게, 빛 설명 먼저 하게? 열 설명 먼저 해. 왜? 지문에 열과 빛이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지문에 빛과 열이라고 되어 있으면 빛 먼저 설명합니다. 실제로 수능은 이렇게 완벽하게 구조화된 패턴으로 지문이 구성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용하면 보이는 거야. 어떤 게 중요한지. 이 문단 가볼까? 아마 이 문단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겠다? 열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겠다. 그 다음에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요런 거를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기출을 읽어보고 지문을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오는 거거든. 칠판만 봐봐.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칠판만 봐. 학자들은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 칠판만 봐. 학자들은 열을 뭐뭐뭐라고 설명했다.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우린 뭐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야. 그래서 열을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어디가, 이게 비문학을 많이 읽다 보면 어디가 보이냐면 여기가 보여. 이게 안 보이고, 이거 당연히 보이지. 근데 이것만 읽지 않고 여기에서 이미 세포가 바닥바닥바닥 움직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생각 없는 애들은
열은 뭐야? 이렇게만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등급 중반 후반. 1, 2등급 애들은 이미 여기에서 긴장도가 좀 달라져. 왜 그럴까? 요 말에 뉘앙스라는 게 있어서 그래. 어떻게 될 것 같아?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설명했대. 그러면은 이걸 A라고 하면은 A의 정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A의 정보가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아 나중에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런데 이 집은 딱 누가 봐도 과학기술이지. 과학기술은 되게 단순해. 니네 핸드폰 이거 기종이 뭐야? 내 선생님 잘 몰라가지고. 14 프로 맥스래. 그러면은 아이폰 14 프로 쓰고 싶어? 아이폰 10 쓰고 싶어? 어떤 거 쓰고 싶어? 이거 쓰고 싶겠지? 최신 폰 쓰고 싶잖아. 왜? 기술은 점점점 뭐하니까? 발전하니까. 발전할수록 좋은 거거든. 이 과학기술 지문에서는요. 바뀐다라는 말은 앞에 정보가 좀 옛날 지식이라는 거고 낡은 지식이라는 거고 문제가 있다는 거고 잘못됐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주면 돼. 자, 읽어볼게. 그러면 이제 지문을 봐. 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 즉 열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고 고체가 녹거나 액체가 증발하는 것은 열소와 고체 혹은 액체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화학작용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너무 길죠? 이거 고3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건데 길면 줄여라. 되게 단순한 거야. 긴 거를 그대로 이해하려니까 힘들지. 그걸 어떻게 이해해라? 좀 줄여서 이해해라. 이 부분을 정리하면 어떻게 줄여볼까? 열은 무엇이다? 간단하게 키워드로만 열은 어떤 물질의 작용이다. 그치? 무엇의 작용이다? 그렇지. 열은 열소의 작용이다. 이 열소가 뭐랑? 고체랑 액체랑 와리 가리치는 거다 이 말이지. 그지? 그 작용에서 그럼 어떤 작용이다? 고체랑 액체랑 와리 가리치는 화학작용이다. 그지? 이렇게 좀 문장을 좀 줄여봐야 돼.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 좀 대가리 좋은 놈들은 저게 어떻게 금방 줄여지고 좀 힘든 아이들은 잘 안 줄여지지. 잘 안 줄여지니까 줄여봐야 돼. 안 줄여진다고 덮으면 안 돼요. 자꾸 해봐야 늘지. 어렵다고 안 하면 못 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을 예감했었죠.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뒤에 연결어가 뭐가 나왔어? 그러나가 나왔어. 그 앞 정보는 올바른 정보다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과학 지식이었다는 거야. 그러나 어디 갔냐? 럼퍼드와 마이어, 줄 등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열소의 존재는 뭐 되고? 부정되고 다른 게 나와야죠. 대신 뭐가 나왔다? 열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나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열소는 X다. 뭐가 나왔다? 열 에너지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열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클라시우스였는데 그는 기체의 열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고 온도는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운동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리하자. 기체의 열 에너지는 기체의 우리 열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열 에너지는 이꼴 무슨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 정리해봐. 그 다음에 뭐 설명해 줬어? 온도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지. 온도는 뭐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온도는 분자의 운동 속도다. 이렇게 정리를 자꾸 해봐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정리하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 이거 할 줄 알아야 내신에. 이거 못하면 우리의 내신은 떠나. 괜찮아 내신 떠나도. 다솜아? 입시의 꽃은? 정시다. 니네 정시하지 마. 어떤 식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수시로 다 대학 가자. 알겠지? 왜?
우리 딸이 정시할 거거든. 우리 딸아이 앞길을 막지 마. 내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 볼게. 수시로 가자. 나는 우리 강연이 저런 애들이 되게 좋아. 운동하는 체대 준비하는 애들이 현우도 체대 준비하지? 바뀌었어? 싫어졌어 이제. 체대 준비하는 애들은 그 고정관념이긴 한데 그냥 현실적으로 강연아 막 1등급 받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는 않지. 얼마나 고마워. 적정 선에서 그잖아. 솔직히 체대는 그렇거든. 미술이나 그지? 뭐 조금 이렇게 1등급을 우와 나 1등급 받아야 돼 이러진 않거든. 다 수시로 가. 자 봅시다. 고3 애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니네 재수하면 죽여버린다고. 우리 딸아이 앞길을 막지 마라. 근데 한 명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인데 자기는 서영고를 꼭 가고 싶대. 고3 애가. 근데 내신이 좀 애매해. 공부 되게 잘하는 애인데 이상하게 내신을 애가 조금 미끄러지는 거야. 그 내신이 1.8, 1.9? 자기는 생기부 관리를 잘 못했대. 근데 자기는 꼭 서영고를 가고 싶대. 근데 이거 모의고사 성적도 거의 1, 2등급이 다 나와. 그래서 자기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재수하겠대. 요즘에 막 내가 치킨도 보내주고 엄청 꼬셔. 서영고 쓰레기 학교다. 중경의 시선에서 끝내면 안 되겠니? 이 쌍놈 새끼 재수하고 지랄이야. 죽여버릴 거야. 자 봅시다. 여기에 더해서 맥스웰이 이렇게 참고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람 이름 나오면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 이름에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클라시우스였고요. 지금은 누구야? 맥스웰이야. 커피인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다양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너무 이 문장을 깊이 있게 읽을 필요가 없어. 맥스웰이 뭐라고 얘기했구나 이렇게만 읽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문단에서 찾아내야 되는 핵심 정보는 뭐야? 열이 뭐냐야. 그러니까는 맥스웰이 방금 읽은 문장이 좀 까다롭거든요. 읽어보시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포함을 밝힘으로써 이게 중요한 정보일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맥스웰이 뭐라고 얘기했구나 정도만 좀 넘어가 주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확인하면 되거든. 뒷문장 결국 열은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주요 정보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클라우시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플러스 또 맥스웰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냄으로써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결론 정보는 뭐다? 열이 무엇이다? 그 문장 읽어볼까?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물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 문장은 따내야지. 왜? 이 문단이 그거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3문단으로 가면 첫 문장이 이제 어떤 단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보이잖아. 어떤 단어? 빛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야. 구조가 보이는 거죠. 1문단의 화제가 뭐였어? 어떻게 따뜻해지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무엇? 열과 빛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2문단에서 뭐 이야기했고 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3문단에서 뭐 이야기할 거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빛의 정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전자기 이론의 이해도 필요한데 3문단은 빛의 정체를 이야기할 건데 얘는 무엇부터 설명해 줘야 된대? 전자기 이론을 먼저 설명해 줘야 된대. 그래서 전자기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래? 빛으로 넘어갈 거래. 그치? 생각을 해달라는 말이야. 이는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전자기 이론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 이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2문단에서 무엇의 정체? 열의 정체. 3문단에서는 무엇의 정체? 빛의 정체에 대해서 따져야지. 그러니까 요거를 집중하고 읽었다면 아주 짧게 툭 치고 넘어가는 바로 요 문장. 빛이 무엇이다?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요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 빛의 정체? 빛이란
무엇이구나? 일종의 전자기파구나.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전자기파라는 말은 곧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빛이다라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 자, 볼펜을 딱 들고 지금부터 읽어볼게. 두 번째 줄부터. 자, 너희들이 두 번째 줄부터 볼펜을 딱 들고, 빨강색이면 더 좋아요. 볼펜을 딱 들고 빛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쳐봐. 두 번째 줄부터 쭉 읽으면서. 있니? 없지. 없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센스 있는 애들이 딱 캐치하는 거야. 빛이라는 말을 안 하네? 그러면은 전자기파의 이 개념을 전부 다 어디로? 빛으로 좀 넘겨주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간단히만 할 거니까 이 문단에서 거기 방금 쭉 속독으로 읽어보니까 뭐 앙페르 법칙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똑같이 해볼게. 3문단 참. 그 다음에 4문단. 4문단에서 똑같이 빛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쳐봐. 네 번째 줄쯤에 이제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지. 그럼 대충 훑어만 봐도 보인다? 3문단에서는 뭐 설명했고? 전자기 이론 열심히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얘를 어디로 끌고 간 거야 이제? 4문단으로 끌고 가서 뭐 설명해줬어? 여기에서 빛이란 동그라미 친 걸 기준으로 보세요. 맥스웰 어쩌고 그 맥스웰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산한 다음에 빛은 뭐다? 일종의 전자기파다라는 천재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4문단에서 빛은 일종의 전자기파다라는 요걸 이야기해 줬지. 그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지문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4문단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잘 봐봐. 질문이 뭐였어? 왜 따뜻해지니? 그게 질문이었지. 근데 대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대? 열과 빛의 정체가 필요했대. 그래서 열과 빛의 정체를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왔어? 끝문단까지 왔죠. 그럼 끝문단에서는 마지막 문단 딱 나오는 순간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아, 마지막 문단 뭐 설명해 주겠다 이제. 왜 따뜻해지는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때 왜 따뜻해지는지는 여기에서 설명한 개념들을 이용하겠다. 읽어볼까? 태양에서 오는 것은 열의 입자가 아니라 전자기파다. 열의 입자가 아니라 뭐다? 전자기파다. 열은 입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그래서 결론 5문단에 보시면 태양에서 어디까지? 지구까지 열의 입자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오는 거래? 전자기파가 오는 거래. 그지? 근데 이 전자기파는 일종의 뭐다? 빛이다.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 이것이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 그 물체를 진동으로 간섭한다. 이게 와가지고 지구라는 뭐에 닿아? 물체에 닿아. 그지? 이 지구라는 물체에 딱 닿는 순간 얘가 뭐 한다? 진동한다. 그 다음에 물질의 입자들과 상호작용하여 입자들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물체의 입자가 뭐 한다? 움직인다. 운동 에너지가 된 거지. 그러면은 기체의 열 에너지가 된 거지. 그 운동에 따라서 뭐가? 온도. 그죠? 그럼 뭐 해지는 거야?
따뜻해지는 거잖아. 지문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1문단에서 이야기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 결론이 마지막에 나왔다. 요렇게 지문 구조가 1문단부터 출발하는 과정을 잘 보면서 읽어주셔야 돼. 이해됐니? 이해됐지?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볼 거예요. 1번 문제 답은 5번인데요. 중심화제. 자, 보자. 호준아, 1번 문제 뭐 물어봤어? 중심화제 물어봤죠. 중심화제니까 1문단 보면 된다는 거죠. 왜 따뜻해지니? 이거잖아. 답은 몇 번일까? 5번. 쉽게 풀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 뭐 밑줄이 없어가지고 패스. 3번 문제는 잘 보세요.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맥스웰은 처음에 빛의 전자기적 파동에서 에테르가 매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건 듣기만 해. 출제자들이 2번, 3번과 4번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보여드릴게. 아직까지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진 않아요. 1, 2, 3, 4, 4문단. 4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4문단 네 번째 줄. 맥스웰은 이 파동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동일하다는 계산을 낸 후 무슨 결론을 내렸다 이러고 나왔죠. 더 읽어봐. 소리처럼 물질이 실제로 떨리는 역학적 파동과는 달리 이 문장 기억 줄거나 소리처럼 어딘지 찾으셔야 돼. 잘 따라와. 다섯 번째 줄이죠. 소리처럼 물질이 실제로 떨리는 역학적 파동과는 달리 빛은 여기까지 줄거나 줄만 거나 그 아래 문장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 전자기파가 매질이 없이 전파된다. 우린 전자기파라고 나오면 뭐라고 읽기로 했어 이제. 빛이라고 읽는 거죠. 매질이 있대 없대. 매질이 없어도 넘어간대. 근데 3번 문제 보세요. 맥스웰은 처음에 빛의 전자기적 파동에서 에테르가 매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것만 연결시켜봐. 빛은 매질이 있대 없대. 매질 없어도 간다 그랬지. 근데 맥스웰은 에테르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대. 그럼 맥스웰은 제대로 생각한 거야?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문장 다시 읽어봐. 매질 없이도 그 문장.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 전자기파가 매질 없이도 이렇게 된 거지. 빛이 매질이 없이도 갈 수 있어는 맥스웰이 찾아낸 거야? 다른 애들이 찾아낸 거야? 다른 애들이 찾아낸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걸 많이 물어봐.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매질이 없어도 돼를 찾아낸 주체는 누구야? 다른 애들이야. 그래서 3번 문제 답이 4번이야.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가설을 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주체를 잘 봐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만 아시면 돼요 그냥. 4번 문제 보세요. 요것도 선택지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 3문단 두 번째 줄 보세요. 3문단 두 번째 줄. 전류가 무엇을 만들어낸대? 자기장을 만들어낸대. 4번의 1번 선지. 자기장에서 전류가 만들어진다. 맞아 틀려? 이걸 도치라 그래. 도치. 선택지가 만들어진 느낌만 알면 돼. 요거 딱 권성과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택지 스타일만 아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빛이라는 글자 찾아내느라고 3문단 대충 읽었었죠. 3문단 두 번째 줄 다시 볼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냄을 밝혀낸 누구? 앙페르. 근데 4번 1번 선지는 하나 더 틀렸지. 페러데이. 아까 했던 이야기 다시. 주체를 바꾼다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 가온이의 아내는 다솜인데 가온이의 아내를 막 서진이로 바꾸고 막. 좋아? 난 좋아. 나머지는 그냥 쉽게 풀어보세요. 4번 답 2번인데 선택지 원리만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1, 2, 3, 4, 4문단에 다섯 번째 줄에 소리처럼 물질이 실제로 떨리는 역학적 파동과는 달리 이거 줄거놓으라 그랬지. 5번에 4번 선지 보세요. 소리도 빛처럼 파동 형태로 전달된다. 맞아 틀려? 그 문장 다시 읽어봐. 소리처럼 물질이 실제로 떨리는 역학적 파동과는 달리 빛은 전자기장과 자기장이 어쩌고 저쩌고 반복하면서 전파해가는 전자기 파동인 것이다. 읽었지? 5번에 4번 선지 잘 봐.
소리도 빛처럼 파동의 형태. 여기까지는 마저 틀려. 맞아요. 화학적 파동, 전자기적 파동. 공통 키워드는 뭐야? 파동. 그러니까 소리와 빛은 뭐다? 파동. 이해됐니? 근데 5번의 4번째 뒷부분. 내질 없어도 전달된다. 아, 요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까다롭게 강의를 드리면,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소리와 빛이 있는데 대충 그리면 동그라미로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공통 겹치는 키워드가 있지. 그게 뭐야? 파동. 그런데 차이점이 있지. 차이점. 소리는 물체 자체가 떨리는 역학적 파동. 빛은 전자기적 파동. 그리고 얘는 물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매질이 있어야 되고, 얘는 매질이 없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비교 구문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아직 이런 것까지는 어려워. 고3 되면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고3 애들한테는 많이 좀 언급을 해드리는데 2학년 아이들한테는 구문 독해까지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럼 너무 어려워집니다. 괜히 비문학이 너무 까다로워질까 봐. 구문 독해 같은 게 뭐냐면 문장 구조에 따라서, 야 졸아! 뭘 깜짝 놀라고 고개 들었구만. 졸지 마! 안 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내가 예수님이다. 성모 마리아다 생각. 아유 씨발 죄송합니다. 심정모독한. 날 봐! 이러니까 내가 잘 때 내 영상을 못 틀어놓는다고. 옛날에 우리 참고로 가온이는 깜짝 놀라가지고 울었어. 내 영상 가끔씩 하고, 요즘엔 안 하는데 옛날에는 수업 내용이 틀렸을까봐 이렇게 틀어놓고 좀 검토하거든. 그날 수업을 잘못, 요즘엔 안 해 귀찮아서. 근데 가온이 한 3살 때였나 4살 때였나. 내가 이어폰을 잘 못 꼽아 좀 답답해서 틀어놓고 거실에서 이렇게 영상 듣고 있는데 가온이 옆에서 무슨 그 블럭 같은 거 놀고 있는데 욕도 나왔어. 참고로 그때 이 쌍놈 새끼야 줘라! 가온이 옆에 듣고 있다가 막 울고 막 집사람한테 애 때렸냐 그러고 막. A와 달리 B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선택지에서도 가끔 나오죠. 문학 문제 풀 때 가끔 나오지. 그거랑은 좀 달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 비교 구문이라 그래. 그치? 그러면 A와 B에 뭐가 있다는 뜻이야? 차이점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많이 나와. 근데 그 사이에 뭐를 낼 때가 있어? 숨겨진 공통점을 낼 때가 있어. 이런 거. 알겠지? 나중에 배워.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돼? 뭐뭐와 달리에다가 항상 별표 치는 습관을 가지면 돼. 해보세요. 아까 그 본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3문단 아까 5번째 줄. 소리처럼 물질이 실제로 떨리는 역학적 파동과는 달리 있지. 달리. 거기에 별표 치세요. 그런 습관만 가지면 돼. 지금 가르친 것처럼 여기까지 가라는 말은 아니야. 여기까지 가기 위한 습관을 만들면 돼. 2학년 때. 알겠지? 어렵지 않게 가르치려고 최대한 노력해.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비문학 너무 겁먹지 마세요. 내신은 잘 받으실 거야. 참고로 2학년 비문학 내신은 누가 제일 잘 받게? 일단 누구? 1등급 받는 애들이 딱 두 부류예요. 1. 누구? 이 대가리 좋은 새끼들 있어. 국어 감 좋고 대가리 좋은 애들은 비문학을 공부를 한 글자도 안 하고 그냥 중간고사 보러 가서 그 자리에서 읽고 다 푸는 애들이 있어. 재수없는 새끼들. 걔들이 한 0.1% 돼. 1등급은 4%까지잖아. 그 나머지 3.8%는 누가 1등급 받아? 100번 읽은 애들이 1등급 받아. 읽고 또 읽으면 다 돼. 근데 그게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요즘은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읽을 것 같아? 못 읽을 것 같아? 못 읽어. 재미없어서. 지루해서. 그것만 이겨내면 여기 지금 뭐 4등급 5등급 받는 애들도요. 비문학 다 1등급 받습니다. 선택지 나오는 포인트는 다 잡아드릴 거예요. 어차피. 자, 지금 강의한 게 뭐다? 글의 전체적인 구조에 맞춰서 읽는 거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본문 내용 정리한 거 있죠?
이 모양 잘 봐놔. 이거 봐놓고 안 봐놓고가 모양만 잘 봐놔.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야 좀 이따가. 그 다음 우리 교재 2페이지로 다시 가볼 거야 이제. 지금 선생님 뭘 가르쳤는지 이해 구조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라. 요거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뭘 연습했었어? 일문단에 화제 나오는구나. 요거 이야기했었죠. 그지? 자, 21페이지 잠깐 가봐. (21페이지에) 1문단만 읽어볼게. 플래시 메모리 1문단이야. 어렵게 읽을 필요 없어.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로 이루어진대. 플래시 메모리가 뭔지도 몰라 나. 그냥 스위치가 많대.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대. 그럼 키워드는 뭐야? 플래시 메모리는 스위치인데 0이나 1이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나도 몰라. 근데 이 정도는 알죠? 컴퓨터는 몇 진법? 2진법. 약간 그 느낌이잖아.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인데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스위치를 셀이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포인트만 압축적으로 읽어봐. 플래시 메모리는 스위치인데 좀 많고 0 또는 1인데 1비트가 셀이래. 무슨 말인지 몰라.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한 개로 이루어져 있대. 셀은 트랜지스터래.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에 뭐 있으면 1 없으면 0이래. 정리해봐. 칠판만 봐봐. 뭐 이야기하고 있어? 플래시 메모리. 뭐가 존나 많대? 스위치. 숫자로 표현하면 뭐래? 0 또는 1이래. 하나에 1비트에 어떤 단어 붙어 있었어? 셀.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으면 0 또는 1이라 그랬지. 있으면 1. 없으면 0이래. 요렇게 기억하는 거야. 요렇게 정리하는 거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해됐니? 플래시 메모리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겠어. 그건 잘 봐봐. 1문단 뭐 얘기했어? 플래시 메모리 이야기했어. 그지? 2문단의 첫 문장 봐봐.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왜 뭐가 나오나 봐. 데이터 읽을 때 이야기한대. 3문단의 첫 문장 봐봐. 플래시 메모리에선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뭐 된대. 자, 그러면 2문단에서는 뭐 얘기했어?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뭐 할 때? 읽을 때. 3문단은 뭐 얘기했어? 저장할 때. 4문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데이터 뭐가 가능하다? 다시 해봐. 1문단은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 이야기했고 2문단은 저장 이야기했고 2문단은 읽기 이야기했고 3문단은 저장 이야기했고 4문단은 쓰기 이야기했고 5문단은 장점을 뭐 이거 두 개를 결합시킨 거래. 기술적인 원리 이야기했네. 그치? 됐니?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지문을 받는지 잘 봐. 1문단은 일단 읽어야 돼. 왜? 1문단에서 뭐 찾아야 되니까. 화제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지문 같은 경우 화제가 아래쪽에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보가 많이 나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만 읽었어? 각 문단에 첫 문장만 읽었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첫 문장이 뭐다? 그 문단에 중심이다. 읽기, 쓰기, 저장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 문제 풀어봐봐. 진현우야 풀었어? 몇 번? 1번. 그렇지. 대충 뭐라고 좀 애매하지만 그쪽이 제일 끌리지. 이게 참 강사가 이런 말 하면 뭐하는데 국어는요 수학이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과목의 특성을 알아야 돼. 세상 살아가는 게 똑같다니까. 어떤 뭐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좀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 거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국어를 내 것으로 만들 거면은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전에 내가 B라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은 성격이 완전히 좀 달라. 근데 내가 B를 내 것으로 만든 방법 그대로 A한테 적용하면은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과목의 특성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다 공부라는 큰 틀 안에서 똑같이 접근을 해. 예를 들자면 사탐이나 가탐은 어떤 성격이야? 많이 외워야 되는 성격이지. 수학은 사실 외우는 것보다는 많이 풀어봐야 되는 성격이지. 이게 다 다르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국어랑 수학을 예를 들었을 때 수학은 끌림의 과목이 아니라 그 분석의 과목이야. 풀이 과정이라는 게 명료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가 깔끔해. 근데 국어는 풀이 과정이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명료하게 내가 어디서 잘못 생각했고 어디서 잘못 읽었고 어디에서 내가 놓쳤는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원래 그런 과목이야. 그럼 국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뭔지 모르게 좀 약간 끌려가는 거야. 몇 개의 단서를 가지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강사가 이런 말 하면 뭐한데 이거 솔직히 영어도 똑같아요. 언어라는 게 그런 거야. 우리가 감으로 푼다 그러죠. 감이 중요할까? 기술이나 독해 도구가 중요할까? 영어도 똑같아요. 니네 영어 읽을 때 막 영어 시간에 배우는 문법 그대로 다 정의하고 막 그렇게 풀어? 독해할 때? 어떻게 풀어? 대충 내가 아는 단어 가지고 그냥 야매로 풀지. 듣기도 약간 그러잖아. 들을 만큼 듣고 나중에는 끌려가는 거잖아. 원래 언어라는 과목이 그런 거야. 그럼 감이 중요할까? 기술이 중요할까? 감이 훨씬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에서 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강사를 내가 딱 2명 봤어. 한 명이 이정우고 한 명이 조정식이야. 깜짝 놀랐어. 인간 강사들이나 강사들은 절대로 이 말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게? 그래? 그러면은 학원 다닐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학원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건 습득해 보는 거죠. 학원에서 자 우리 감을 키워야 돼. 지금부터 찍어보자 이러니? 그럼 애들이 감이 중요한데 학원 왜 다녀? 이렇게 돼버리니까 강사들은 절대 이야기 안 해줘. 근데 안타까운 거야. 강사들이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근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야 돈 벌지. 나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학원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왜 이거를 중요시 여길까? 얘는 랜덤이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고정화가 되겠지. 그죠? 얘는 변인값이고요. 얘는 열심히 습득하면 뭐가 돼? 상수값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얘를 열심히 해서 이 변인값을 뭐 해주는 거야? 최소화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딱히 설명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기술에 의해서 보여지는 습득적 원리로 끌려가면 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너무 찍기만 하려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배운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화제 찾고 각 문단의 첫 문장이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그 기술적인 도구로 잘 생각해 본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 이제 끌려가는 거라고.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2번 선지 같은 걸 하는 아이들이 있어. 대상의 장점을 설명한 뒤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장점 설명 어디 나왔었니? 문단 아까 읽은 만큼만 해도 나와. 끄트머리에 나왔죠. 2번 선지 장점을 설명한 뒤가 아니죠. 장점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원리로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걸 연습하는 거야. 됐죠? 됐지? 그럼 결론.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의하는 게 뭐야? 이거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된다. 다시 4페이지로 와주시면 이제 4페이지 우리 화제 찾기 했었죠? 그거 좀 연습한 거고요. 5페이지, 6페이지에서도 우리가 연습을 좀 했었어. 그죠? 그 다음에 쭉 넘기고 8페이지, 9페이지는 좀 다 했었고 그지? 10페이지도 했고요. 12페이지 펴놓으세요. 우리가 12페이지에서 이제 정보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15페이지 비례 반비례를 좀 먼저 했었지. 그지? 잠깐 쉬었다가 15페이지 잠깐만 그때가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
15페이지 비례 반비례 이야기할 때 분수식 접근법 가르쳤었니? 그거 잠깐 점검하고 이제 나머지 강의 이어서 할게. 잠깐 쉬었다 할게요.